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5월과 함께 찾아온 일상으로의 초대가 반가운 시간입니다. 물론 조금은 불안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원기 107년 5월 첫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원기 107년 대각개교절을 맞아 원달마센터 교당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과 원불교 열린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제가 출가 교도들의 공동생일을 축하하는 경축식을 거행했습니다. 원기 107년 대각개교절 경축식이 5월 1일 원달마센터 교당에서 봉행됐습니다. 원달마센터에서 근무하는 교무들과 교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연인 원달마교당 주임교무의 사회로 진행된 경축식은 일원상 법어봉독, 경축기원식, 죽산 미국 종법사님의 법문,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 여정을 담은 성극, 정현석 원로교무와 소혜리 교화단 관리본부장 소개로 이어졌습니다. 죽산 미국 종법사님은 법문을 통해 우리의 몸과 우주 만물 그리고 자연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에 대해 대종사님께서는 은혜라고 말씀하셨음을 언급하며 천지에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새겨보자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천지, 만물, 관계, 일 등 살아가면서 은혜의 관계를 깨달아 우리 모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자는 말씀으로 설법을 마무리했습니다. 죽산 미국 종법사님의 설법은 유도성 훈련원장의 통역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반드시 그 지역에 종교가 들어가면 그 지역에 무엇인가 이타적인 우리가 행위를 해야 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개인에게 있어서는 일상 수행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도록 하셨어. 교단에 있어서는 마지막 교법의 결론을 무아 봉공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은 바로 이타성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 우주에 나타난 모든 현상을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법으로서 말씀해 주시고 대종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인과법으로서 말씀해 주세요. 인과법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타성으로 나아가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각개교절을 맞이해서 저는 다시 한번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은혜와 감사와 이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살아갈수록 점진적으로 은혜와 감사와 이타가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이타심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경축식에서는 현지인 교도 6명이 주축이 돼 준비한 성극 공연이 펼쳐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준비한 이번 성극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대종사님의 구도, 대각의 아침, 대각일성, 여러 경전을 관람하는 장면, 꿈속에서 금강경을 소개받는 장면, 대종사님이 불법을 주체 삼아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회상 창립을 하리라 하는 장면, 개교 표어를 함께 외치는 장면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극 중간에 라이브 기타 연주를 삽입함으로써 극을 더욱 풍성하게 살려내며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총 10번의 만남으로 이뤄진 이번 성극이 완성도가 높은 데는 성극 연출을 맡은 교도 2명이 전문 다큐멘터리 감독과 연극 무대 연출가로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명아 청소년 교도가 직접 구운 컵케이크와 쿠키를 판매했으며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성금으로 월드키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교단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모금 이후 재단에서 파악한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세계봉공재단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세계봉공재단이 파악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경과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지금까지 6차례 회담을 진행했고 총 5번의 협상을 진행해 결렬된 상태입니다. 이에 세계봉공재단은 다양한 기관들과 연대해 실질적인 난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된 난민은 현재 600만 명 이상이며 이미 인구의 3분의 1이 우크라이나를 빠져나갔고 전 유럽으로 퍼진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봉공재단의 활동 경과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교단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해 짧은 기간임에도 총 2억 5천만 원의 큰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세계봉공재단은 폴란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리비우로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폴란드와 독일 지역으로 온 난민들을 돕는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어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는 프랑크푸르트 교당에 근무하는 조태성 교무를 파견해 폴란드 인접 국경의 난민 상황과 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4월 10일부터 4월 22일까지는 현지 단체 연결 및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폴란드에서 컨테이너 보내기, 리뷰 중심 난민 물품 지원, 독일, 폴란드 2차 난민 지원 등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따라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세부 사업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강명권, 조원형, 조태성 교무가 직접 폴란드로 향해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을 진행하고 독일, 폴란드 지역 2차 사업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이렇듯 세계봉공재단은 소태산 대종사님 이하 스승님들의 경륜을 받들어 인류가 빈곤, 무지, 질병, 재해, 전쟁으로부터 해방돼 평등한 원만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여러분께서도 많은 정성과 응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각개교절을 맞이해 열린 대전 충남교구 성리법회가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면과 비대면 병행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전교당 대법당에서 열린 성리법회 첫날은 대전 충남교구 우세관 교구장이 깨달음 지천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 교구장은 가짜 말고 진짜를 원하는 세상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꾸준한 진정성으로 키우고 키워 내가 곧 세상이고 내가 곧 신이 돼 그렇게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튿날은 남대전교당 전중원 교무가 나섰습니다. 전 교무는 현아, 열애윈이라라는 주제로 정전 첫 단어인 현아와 마지막 단어인 열애윈이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의 성품은 지금 여기 부처로 작용하는 데 있음을 알자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우세관 교구장의 설법이 다시 한번 이어졌습니다. 이날 주제는 춤추는 성리가 진짜였으며 정전 일원상의 진리를 풀어서 진짜로 사는 방법을 일러줬습니다. 이어 진리는 모든 곳에 있다고 강조한 뒤 보이지 않는 세상은 비우고 보이는 세상은 절도 있게 인과 따라 치우침 없이 조화롭게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우 교구장은 성리법회 현장에 참석한 교도들에게 해탈 부채를 선물로 나눠주며 꾸준한 성리 공부로 이번 여름 해탈 연말을 기피해보자고 격려했습니다. 충북교구가 대각개교절 맞이 은혜 물품 나눔을 통해 대각의 참 의미를 실천했습니다. 지난 4월 24일 법회 후 충북교구청 앞마당에는 다같이 다함께 은혜 나눔 바자회가 펼쳐졌습니다. 충북교구 여성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자원 순환의 일환으로 물품을 나누고 그동안 코로나19로 함께하지 못했던 교구 내 출가 재가 교도들의 마음도 함께 나누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자회 시작에 앞서 박성현 충북교구장은 2년 동안 코로나19로 교화 활동이 전무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하는 교구 전체 행사인 만큼 오늘 여성회 행사가 충북교구 교화의 상두소리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여성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함께 살림 운동과 연계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며 매해마다 주제가 있는 바자회를 개최해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진행한다면 대각개교절 의미와도 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법종 충북교구 교의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아나바다의 뜻을 되새기면서 은혜 나눔 바자회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지길 희망함은 물론 교구 내 모든 행사가 충북도 내 원불교 교화와 연결되어지길 염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은숙 충북교구 여성회장은 앞으로도 교구 여성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며 변화하며 발전하는 여성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충북교구 내 교무들과 교도들이 다양하고 많은 물품을 기부해 주신 덕분으로 풍성한 장터가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봄꽃 향기 가득한 제주에 그보다 더 향기로운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대각개교절을 맞아 깨달음의 빛이 한없이 퍼지길 염원하며 제주교구가 해군 제7기동전단 장병들을 방문했습니다. 제주교구가 선물꾸러미와 함께 해군 제7기동전단 장병들을 찾았습니다. 제7기동전단은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등 최정예 전력으로 편성된 우리 해군 최초의 기동전단입니다. 대각개교절을 맞아 지난 4월 26일 제주교구 강혜선 교구장을 포함한 교도들이 함께 모여 마스크팩과 간식을 담은 선물꾸러미 700여 개를 포장해 해군 제7기동전단 장병들을 방문했고 김성국 제주교구 청운회장, 김성관 해군법회 담임교무, 오성 제주교구 사무국장 및 제주교당 김명성 교도가 함께한 가운데 선물 전달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어 해군법회를 담당한 김성관 교무의 민간성직자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고 수여식 이후에는 안상민 해군 기동전단장과 함께 장병의 정신력은 곧 전투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전력 강화와 민간 협력을 위해서는 종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편 제주교구는 이번 대각개교절 기념 선물 전달 및 민간 성직자 위촉장 수여를 통해 원기 107년에는 해군법회가 활성화되고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췄던 제주 해군에서의 교화가 힘차게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염원했습니다. 서울교구 구로교당이 대각개교절을 맞아 은혜의 쌀 나누기를 통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4월 26일 서울교구 구로교당이 구로이동 주민센터를 찾아 구로이동 소외계층과 독거노인 920세대에 총 1,800kg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구로교당 김용현 교도회장을 비롯해 변희성 봉공회장, 허연복 부회장, 윤영공 여성회장과 교무진들이 함께했습니다. 이규택 동장은 원불교 같은 종교단체의 합력으로 동에서도 어려운 세대들을 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한 뒤 해마다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쌀 전달식 후 이규택 동장은 현재 구로 이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이 1,200세대 정도라고 상황을 설명했고 이에 구로교당은 내년엔 한 세대도 빠짐없이 1,200세대 모두의 쌀을 나누겠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쌀 나누기는 박지원 교도의 쌀 전액 희사로 이뤄졌는데요. 이에 박 교도는 원불교 들어와서 이런 기회를 만났다는 것이 기쁘다며 이 세상에서 밥을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용현 교도회장 또한 대각개교절을 맞아 구로교당이 소외계층을 조금이라도 돕는 사회적 역할을 하게 돼 감사하다고 마음을 나눴습니다. 구로교당 장명주 교무는 이곳에 부임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원이 있었는데 작은 걸음이지만 오늘 그 원에 다가서게 돼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산문화 옥당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한 2022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가운데
4월 30일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산문화 옥당 박물관 첫 프로그램은 느티나무 지역 아동센터 학생들의 박물관 관람이었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박물관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함으로써 지역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유덕종 교무의 박물관 소개가 더해지면서 박물관을 찾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이어 신익창 공예 작가를 초대해 천년의 불, 빛과 향이라는 주제로 향의 연기가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하는 역류 향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허원영 교무의 인솔로 함께한 향로 만들기를 통해 백제 금동 대향로를 매개로 향로를 현대적 의미로 해석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산문화 옥당박물관 신성애 관장은 4월 30일 첫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8월까지 총 5개월간 6번에 걸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고 설명한 뒤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기회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격차를 줄여나감은 물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5월 13일부터 22일까지는 박물관 주간을 연계해 5월 19일에는 원불교 영산수도원 원로교무, 5월 20일에는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거진 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코로나19와 맞닥뜨린 지 3년째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뿐만 아니라 산불을 비롯한 자연재해 그리고 인재까지 우리의 삶과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이 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다 함께 실천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금 자리이탈 교법으로 상생을 만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원불교 공익복지부인데요.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에는 문수영 공익복지부장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카메라 보시고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공익복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수영 교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표정이 너무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초대석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익복지부 하면 좀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를 총괄하고 관장하는 곳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네, 저희 공익복지부는 봉공, 보건, 복지, 전무 출신 후생에 관한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또 공익과 보건과를 두어서 업무를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씩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네. 공익과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나요? 저희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공익과과 보건과를 두었는데요. 공익과에서는 봉공, 복지, 후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전무 출신이 이제 후생은 퇴임 이후 생활을 저희들이 이제 책임지고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퇴임하신 분들을 이제 정양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복지금 지급이라든지 각종 질병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53명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복지는 어떤 일들로 또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네, 저희 복지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무자력자 보호를 위한 복지 지원을 하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는 온불교 법인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15개 법인이 있고요. 그 산하에는 19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온불교 이념으로서 이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익과에서 중요한 봉공 업무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봉공은 대종사님께서 4대 강령으로 말씀하셨고요. 무아봉공하자 하시는 말씀을 토대로 하여 봉공은 공을 받든다는 의미입니다. 공을 받들 때 이 사회에 무수한 이익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공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공과 공익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봉공 실천에 대해서 공익복지부에서는 중앙봉공회와 온봉공회를 통해 대사회,
무자력자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익과 더불어 보건과를 두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보건과에서는 어떤 걸 담당하고 있나요? 네, 보건과에서는 요양과 요양은 법은 사업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요양은 아프신 전무 출신들, 교무님들을 일정 기간 요양 휴무 하시는 분들을 재충전과 건강을 살피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돌아가시다 보면 그 편찮으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의 케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자선사 뭐 공익활동 같은 것들은 또 많이 소개도 되고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은사업회, 후생사업회, 뭐 요양 파트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교무님들이 이제 전무 출신들이라고 하죠. 전무 네. 출신들은 이제 근무를 교당에서 하시다 보면 상시로 본인들의 이제 몸을 살피고 이런 것들에 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네. 저희 이제 공익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종합 검진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서 건강을 좀 살펴드리고 또 수술을 했다든지 하면 병원비도 도움을 드리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이 법은사업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처음에? 예, 저기 법은사업회는 원기 46년 5월 정산종사님의 원력으로 그 당시에 정산종사님께서 해갑식 때 재월으로 아픈 동지들을 도울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회입니다. 네. 그런데 이 후생사업회가 좀 이어지려면 아무래도 많은 좀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어려움은 없나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제 법은사업회나 이제 법은사업회하고 후생사업회는 네.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법은사업회는 이제 교무님들이 현장에 계시는 요양 휴무자이거나 네. 아니면 아프신 분들을 이제 케어해 드리는 것이고 후생사업회는 이제 퇴임 후에 저희들이 이제 정량 부분에 있어서 네. 케어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원기 107년 공익복지부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또 전무 출신 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구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단 정책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크게 저희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안 분석 및 제안이고요. 네. 둘째는 이제 법규 정비, 이제 셋째는 정량 형태 다변화, 예, 넷째는 재정 확보로 이제 핵심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현안 분석 및 제안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신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553분의 이제 원료님들이 계시는데요. 10년 이내가 되면 이제 저희가 퇴임하시는 분들이 1000명 시대가 되고 됩니다. 그래서 원기 이제 120년, 불여 이제 13년 후가 되면은 직무자와 퇴임자가 1대1 비율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구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필요하고요. 과거에 이제 직무자 5명이 케어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1명의 퇴임자를 이제 모셔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는 이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또 중요한 또 예측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법규 정비 부분입니다. 이건 또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요? 네, 이 후생 법규는 이제 전무 출신 규정에서부터 이제 후생 사업회까지 여러 가지 법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3대를 마감하고 4대 1회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분야에서 법규 정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고요. 네. 특히 향후 아까 미리 말씀이 드렸듯이 향후 10년 이내에는 이제 퇴임자 저희가 1000명 시대라고 얘기했듯이 네. 그것들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원불교에는 이제 수도원 사무처가 있어요. 수도원 사무처가 있는데 그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정비를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수도원 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기 정량 형태가 10군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익복지부에서만이 그 10정량기관을 다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네. 현재는 수의단 사무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더 천명 시대가 되고 더 많은 퇴임자가 나오실 것을 예측한다면 네. 아무래도 수도원 사무처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어서 세 번째가 바로 정양 형태 다변화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정량 형태의 다변화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원기 101년도에서 지금 6년 사이에 네. 신축을 두 군데를 했어요. 동산 수도원과 영산 수도원 두 동을 이제 개척했고요. 동산에는 이제 저희가 35억 정도, 영산에는 65억 정도, 총 100억이 되는 신축 비용이 이제 소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 현재는 남자 언로원이 만실이고 또 많이 낡아 있고 환경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 수도원 또한 2년 후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 상황까지 이제 접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꼭 그렇게 한 곳에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정양 형태를 조금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제 그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중앙 정양이라는 부분이 네.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이라든지 오려 정양 순으로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구조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이제 지방의 정양이 속하는 이제 임대 정양도 있고 사가 정양 이제 각 가정에서 네. 이제 노후를 보내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기관 정량 또 교당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이제 지방에 보면은 교당들이 예전에는 그 인구가 많아서 교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활발하게 교화 네. 성장을 이루었던 곳인데 지금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또 시골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하는 관계로 교당이 많은 교세가 약해되니까 네. 교당도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을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교당을 정량 형태로 네. 할 수는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이렇게 분산 정량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거에 맞물려서 저희들은 이제 건강 상태가 다 다르셔요. 네. 처음에 오실 때는 건강한 상태로 오시는데 네. 시일이 지나면 저희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건강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 5년이 되니까 내가 더 나이가 들어서 네네. 움직이기도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의료 정량 형태도 감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건강할 때 오셨을 때는 자력 생활을 하시고 좀 더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면 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네. 정량을 장소도 이제 옮겨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논의들이 좀 오가고 그만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들이 들어가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이제 재정 확보인데요. 이건 어떤 또 고민이 있는지요? 저희가 재정 확보는 네, 어디 사업이나 다 고민을 네,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 퇴임자가 1000여 명이 넘고 나중에는 근무자와 1대1로 보아진다고 할 때는 네, 저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익복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교단의 문제이고 또 저희 교단에서 책임지지 못하면 사회 문제도 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제 언론님들을 봉양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재정이 튼튼해야지. 네. 그래서 재정 확보의 문제는 저희들에게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또 재정이 탄탄하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또 하고자 하는 것들을 활발하게 또 펼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후생 정책 방향으로 크게 4가지를 이제 구상한 걸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법은사업회에서 하는 보건, 요양 중에 전무 출신 건강관리 지원 더 보완이 된다고요? 좀 자세하게 네. 들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이렇게 해왔던 것보다는 조금 새로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 지금 현재는 익산 이제 원대병원, 네. 온광대학병원에는 전무 출신을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를 도입했습니다. 네. 전문직 교무 1명이
배치되어서요.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또 상담도 해서 연계하는 작업도 하고 해서 네. 저희 이제 전무 출신이 병원을 찾았을 때 좀 더 좀 편리하고 또 원하는 부분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건강검진 3년에 한 번이었나요? 네네. 그 부분도 있던데 어떻게 또 확대까지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조금 들려주시죠. 네, 그 종합 건강 이제 패키지라고 해서 아, 네네.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는데 1회 하면 3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 동안에는 이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이제 상급지 이제 교당에서부터 네. 3, 4, 5, 6급지 교당 교무님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1급지, 2급지 교무님들에게도 예, 종합검진 혜택을 좀 드리고 해서 네. 좀 더 확대의 폭을 넓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또 바로 시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만큼 또 차분하게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확실한 또 예방 효과를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응원과 또 관심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신 전무 출신 정양, 보건, 요양, 후생에 이어서 원기 107년 공익복지부 정책 방향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공공 환경 복지를 포함하는 대사회 활동 이걸로 알고 있는데요. 활동 영역이 뭐 기존과 좀 바뀌는 게 있나요? 바뀌는 거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 네네. 교정 정책에 이제 미래 준비가 네. 그 안에 저희가 환경 부분이 저희 공익복지부에서 전담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환경연대라든지 천지보훈회 등 우리 환경 운동을 하시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들도 이제 교정원에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함께 이런 지구 살리기 운동에 네.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혹시 진행한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지금 현재는 그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요. 네. 전교도가 실천 가능한 운동에서 지구 살리기 일환으로 전략 절제 그래서 절절 캠페인을 네, 네,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또 이제 각 교당에서 또 기관에서 그거를 이제 실천하고 또 유념 이제 엄불교에서는 유무념 공부라고 네. 해서 뭔가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해서 챙겨야 될 것을 유념이라고 하는데 네. 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유념해서 실천하자는 의미로 절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하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원불교 봉공센터 내에 어떤 또 샵이 생긴다고요? 네, 저희가 지금 네. 이제 에코센터를 이제 더욱 좀 발전시킨다는 의미로서 또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할 예정이 있고요. 또 환경 물품 같은 경우도 이제 네. 교도님들에게 유통시키고 또 홍보해서 함께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자라는 취지로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로 웨이스트 샵도 네. 많은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불교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소개도 해주셨지만 15개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난 3월 30일이죠. 공익복지부 네. 발표한 혁신안에도 혹시 그 해답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사실은 원불교 산하에 사회복지법인이 15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교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총괄을 한다든지 저희 교리 대종사님의 정신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194개의 네. 시설이 있고 또 법인 체조도 이제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사회법도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교화의 관념으로서는 그 15개의 법인을 총괄적으로 이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시점에 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사회법은 정말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법에 따라서 저희 교리 정신도 이념도 이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인재도 양성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법규 정비와 아울러서 가칭입니다. 네. 이제 또 사회복지 그 국을 신설해서 좀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주시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 종교 부분에서 요청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준법 정신도 많이 윤리 경영도 같이 네. 아울러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단체보다도 더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윤리 경영하면 대체로 회계를 밝게 하면 네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와 맞물려서 꼭 회계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영도 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 또 대종사님의 법도 저희들이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단순히 그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더 벗어나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인재라는 전문 역량은 키우는 게 네.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자선 사업회 이제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법인 사업회로 했고요. 네네.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이제 법규 정비 이제 시대에 맞게끔 네. 또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부분이 이제 각 법인에서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동의하시고 또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마음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마음 먹는다고 해서 바로 곧장 이렇게 딱 짠하고 실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준비 과정도 굉장히 철저하게 필요할 것이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직접 또 행하는 것도 해주셔야 될 텐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언제쯤 발휘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혁신안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어떤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네.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협의를 하고 네. 공유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는 단계는 이미 네.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또 수의단에서 공익복지분과하고 연계를 만들어서 좀 더 이제 그 체계적으로 공청회도 열고 법인 협의회도 통하고 해서 준비를 하고 하는데 그 기간을 네. 막연히 잡지 않고 가급적이면 2년 이내에 내년 11월까지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고 힘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네, 꼭 아마 그때까지 잘 정돈이 돼서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공공환경복지를 포함한 대사회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발생했던 울진동해 강릉 산불 피해 지역 활동 및 후원금 기부했다는 소식을 또 네.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또 소개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이번에 그 제가 출가 교도님들의 네. 적극적이고 이제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중앙봉공회가 사실은 저희가 그 긴급 재난구호에 네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이거든요. 네. 어느 단체에서도 해낼 수 없는 일을 사실은 저희 중앙봉공회에서 네. 하는데 각 교당에 교구에 봉공회가 조직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 이제 봉공회원들이 재난 시에 네. 그 각 현장에 오셔서 이제 하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그 부분에 울진은 또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네. 이번에 동해에 망상 수련원에서 14박 15일 동안을 네. 진행했습니다. 총 39끼 적도 네. 식사를 준비했고요. 3,120명에게 이제 그 식사를 제공했는데 거기에는 이재민과 네. 자원봉사자 또 이재민의 가족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도 네. 했고 저희들이 이제 이재민이 발생을 하면 식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세탁의 부분도 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 예, 세탁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봉공 회원들이 한 420여 명 정도이 다녀갈 정도로 네. 예, 어느 단체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이제 저희가 기금이 좀 많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3억 1,000여만 원 정도가 네. 모여졌는데 그거를 1차는 긴급 지원으로 하고 2차는 복구 지원 쪽으로 네.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긴급 지원으로 중앙 봉공회에 6천만 원, 예, 그렇게 강원교구는 동해시에 대한 이제 기타 가는 형식으로 3천만 원, 대구 경북교구는 이제 울주군에 그래서 저희가 5천여만 원을 예, 총 1억 4천만 원을
예, 기탁하였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산불 피해가 최장 기간이라는 기록을 좀 세우기도 했고 거의 서울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네. 다 소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전 국민들이 많이 아파하면서 바라봤는데 우리 또 중앙본공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지원을 해주고 또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또 이 방송을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공익복지부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하나가 헌혈입니다. 네. 헌혈을 통해서 또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는데요.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거의 헌혈 부족 사태 정말 없다라는 소리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인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이야기 또 들려주시죠.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네. 이제 전북 혈액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혈액이 부족하고 네. 예전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엄불교에서 중앙 총부만이라도 먼저 실행을 해보자 네네. 해서 해왔던 건데 저희가 이제 그 대각기구절 기념으로 이제 경축 행사에 있어서 네. 나눔 행사로 이제 헌혈 운동을 하였고요. 사실은 저희 교무님들이 거의 이제 헌혈을 동참했는데요. 네. 네, 이제 그 문지는 한 70여 분이 신청을 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40여 분이 네. 헌혈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생명 은혜 심기라고 해서 네. 이제 사랑의 헌혈 운동, 그러니까 그 헌혈을 하거나 헌혈 증서, 증서. 예, 네네네. 예, 증서를 이제 저희가 1,500장을 전북 혈액원에 전달하고 했습니다. 네. 그때 그 혈액원에서 오셨던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500장이 결코 작은 물론이죠. 숫자가 네. 아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도 네. 아울러서 받았습니다. 물론 다는 못하셨지만 문진을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네. 마음을 주신 거라 너무너무 또 감사한 마음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또 공익복지부가 주관한 사은사요 실천사 공모 결과가 며칠 전이었던 4월 28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공익복지부 부장님으로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사은사요 실천 공모를 네. 하는 건 저희 사회복지기관이 예전에는 예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은 종교 활동을 거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종교 활동을 하면 그게 강요라 해서 이제 그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은 이제 그 종교 활동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번에 그 종교 활동이라기보다는 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한 부분을 접목할까. 특히 이제 대종사님의 사은사회 실천은 굉장히 중요한 교화에 있어서라기보다도 우리 진리를 또 우리가 원하는 이념을 또 사회복지기관에서 실현하는 것들이 좋겠다 해서 그 사례로 이제 그 각 기관에서 이제 그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장을 마련해 줬고요. 근데 작년에 시행했던 부분인데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각 기관들에서 참여도가 높아서 올해도 한 1,500여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공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응모 사업에 동참하십니다. 네, 사실 공익복지부장님께서는 정말 너무 많은 또 현장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만 해도 참 많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혹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정말 뭐 가슴이 너무 뭉클해서 기억에 남았다든지 지금도 생각나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하나만 꼽자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세요? 그 이재민들에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산불 피해 났을 때 다가섰을 때 그렇게 달갑게만 바라보시지 않으셨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가면 순수하게 이제 이재민을 돕는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그런 우리 활동 모습이 또 홍보가 되어졌을 때 또 우리는 이제 성금도 먹을 수도 있고 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재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이용되어지는 불편할 수는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조심스럽고 하는데 그 중에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는 분들이 계셔요. 다가오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식기 몇 끼를 이렇게 밥으로 챙겨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걱정 없이 어디가 전전하지 않고 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웠다. 이런 사례에 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감동을 사소한 것에서 받는 것. 네. 네, 오히려 격려. 그런 감동이 좀 더 크게 네. 느껴지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저희 이제 올라오는 어른님이신데 네. 공유복지부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코로나 지원금인 거죠. 이게 본인이 직접 받으셨던 네, 코로나 지원금. 네, 네네. 지원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잘 써달라고 했을 때, 네네. 지원금을 받으셔서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시는 거, 네. 네, 그런 것들 또 정말 따뜻함. 하나하나 다 기억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마 어느 하나를 딱 꼽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감동받았던 매 순간들을 좀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짧게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원부그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 종교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회활동 꼽자면 어떤 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전에 금방도 사실은 좀 표현한 부분이 네.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재해 재난에 있었을 때라든지 또 그다음에 빈곤, 부지, 질병에는 종교인의 마음으로, 그게 저는 약자 편에 서는 게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떠한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함께 있어주고 함께 하는 것들이 그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순수한 네. 인도 정의의 실현이라고 네. 실천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왠지 하고 싶으신 말이 많지 않으실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마음을 또 모아주셔야 우리가 또 다른 나눔을 또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직접 보시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말씀 전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전한다니까. 네, 저희 이제 공익복지부에서는 저희가 대체로 전무 출신의 이제 건강과 이제 후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에는 공공, 자선, 환경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두루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 공익복지부에서는 더 할 거고요. 이제 또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초대해서 녹화하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웃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좋은 마음은 이렇게 좋게 크게 잘 번져나가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익복지부가 추구하는 방향 또 나아가고자 하는 이 길이 우리 모두의 이해와 그리고 공감 그리고 소통, 화합, 그러니까 합심, 합력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걸 모두가 아실 것 같고요. 저희 매거진 원에서도 계속해서 응원하고 함께 마음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일단 몸이 피곤해지죠.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맑고 상쾌한 상태에서는 어제까지 큰 문제였던 것이 오늘은 전혀 문제가 아닐 수 있고 발상의 전환도 쉽게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5월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매거진 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